안녕하세요, 송사원입니다. 요즘 국장이나 미장 둘 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거기다가 ISA 절세 계좌 세제 개편안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ISA 계좌를 만들고 투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금과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까지 하고 계시다면 세금에 대한 체감이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제가 올해 양도소득세 22%를 냈는데요. 5월달에 1,200만 원 정도를 냈고요. 한두 달 있다가 까먹고 있던 지방세까지 날아와서 또 100 몇십만 원을 추가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냥 법만큼 내자는 주의거든요. 벌었으니까 내는 거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막상 5월이 되잖아요. 그럼 너무 아까워요, 진짜. 법만큼 낸다고는 하지만 사람이라면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도 싶어요. 만약에 제가 ISA 계좌에 투자를 해서 세금 혜택을 받았다면 비과세 제외하고 9.9%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겠죠. 그럼 한 500만 원 정도? 50% 이상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ISA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추가로 나스닥 100 ET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ISA 계좌에 몰빵하면 되지 왜 손해보면서 직접 투자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테슬라나 구글 단일 종목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ISA에서 나스닥 상위 종목들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이나 탑 10 이런 거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IS 절세 계좌인데 며칠 전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파장이 컸죠. 결론적으로는 ISA 개편안에 대해서 사실상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원래 발표했던 게 ISA 만기를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연도를 2월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대신에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ISA 개편안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납입 한도 2월이랑 만기 연장도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상당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어찌됐건 저는 한도 1억 채우고 추가 세액 공제받고 연금저축펀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해도 연저펀에서 계속 투자를 이어갈 거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해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SA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는 수페TV, 서대리, 김짬부에서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직투를 하던 ISA를 하던 연금저축펀드, IRP 뭘 하던 간에 오래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귀찮고 전재산 직투만 할 거다라고 해서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QLD에 전재산 몰빵하고 20대의 큰 비중으로 배당주 슈드를 가져간다고 해서 잘못된 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장기 투자 관점에서 10년, 20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끌고 간다는 건 어떤 거에 투자를 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낳는다는 얘긴 거죠.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알려면 소액으로라도 여기저기 찔러봐야 되고요. 배당주, 성장주, 레버리지, 일상에 타격이 없는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다 보면 내 성향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공부는 해야겠지만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정보가 너무 과하게 들어오다 보면 오히려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떤 유튜버가 하는 말을 듣고 또 흔들리고 또 마음 먹었는데 새로운 얘기를 들으면 또 흔들려요. 이게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심한데 내 마음의 변동성은 훨씬 더 심합니다. 이 흔들리는 주식 세계를 최대한 빨리 경험해보고 깨닫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계속 바뀔 거고요. 근데 바뀌는 건 괜찮아요. 결국에 사서 고생하다가 장기 투자로 정착을 하던가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던가 결론이 나긴 하더라고요. 애초에 주식에 입문하자마자 장기 투자 마인드셋이 정착이 되면 가장 좋은데 그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네요. 결국엔 수많은 풍파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한다면 최대한 빨리 경험하고 두드려 맞아보시는 게 유튜브 백날 첫날 보는 것보다 큰 공부가 될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투자를 하려는 욕심은 애초에 내려놓는 게 마음 편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몇 번의 뼈아픈 손실을 겪는 건 누구나 거쳐가는 당연한 과정이니까요. 주변에서 누구는 얼마를 벌었다더라,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더라 하는 얘기에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가 뇌동매매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처음에는 잃어도 일상에 지장이 없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당장의 수익보다 시장의 생리를 몸으로 익히는 경험을 쌓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올랐다 내리는 차트를 보면서
시금전폐하기도 하고 내가 산 주식만 떨어지는 것 같은 패배감도 느껴봐야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멘탈이 길러지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유튜브 영상과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내 성향에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누구한텐 지름길이 될 수 있는데 나한테는 피마르는 지옥 같은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남들의 수익 인증이나 자극적인 제목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마음 편히 가져갈 수 있는 나만의 투자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주가를 확인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장기 투자가 체질에 맞고, 또 어떤 사람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즐기는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직접 소액으로 부딪혀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쉽게 돈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여주다가도 다음날 바로 지옥 같은 폭락장을 보여주죠.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온갖 뉴스와 유튜브 정보에 정신 못 차리고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증권사 어플 들어가서 올랐는지 내렸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유튜브 방송 보고 점심시간에 커뮤니티 게시판 기웃거리고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세웠던 원칙은 생각도 안 나고 남들이 좋다는 종목에 눈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철저하게 나 혼자 외롭게 버텨내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유튜버가 이 종목이 대박 난다고 떠들어도 그 사람이 내 계좌의 손실을 메워주지는 않습니다. 초단위로 움직이는 차트를 어떻게 참고하고 남들이 하는 걸 어떻게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 내 돈을 지키고 불리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몇 년은 호되게 당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점에 물려보기도 하고 손절했는데 그 뒤로 급등하는 경험도 해보고 마이너스 50%까지 빠져보는 공포도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행착오들이 모였을 때 투자 철학이라는 뼈대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샀다가 낭패를 본 기억이 있어야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수없이 갈아엎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배당주가 좋다고 해서 모으다가 갑자기 성장주 폭등에 눈이 돌아서 개별주 막 담다가 그러다가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 레버리지에 빠져서 위험한 줄도 모르고 포트에 막 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아서 경험하고 고생해봐야 나는 이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배당이나 받아먹는 성향이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해서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판에서 남들 다 돈 번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거나 잘 모르는 테마주에 큰 돈을 태우면 그야말로 헤어날 수 없는 빚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투자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요. 나한테 맞는 옷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입고 있는 멋진 명품 코트가 나한테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 것처럼 투자도 나한테 맞는 옷을 찾아 입어야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존 메이더느 케인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은 당신이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비합리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내 페이스를 잃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가는 사람만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나도 몰랐던 내 수많은 감정 기복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웬만한 상황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내공이 생깁니다. 그 내공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큰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되고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은 돈으로 시장의 생리를 배우고 나만의 매매 원칙을 세우고 실패와 성공을 골고루 맛보는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조급한 마음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늘만 투자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이탈 없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고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사서 완벽한 타이밍에 파는 신선 노름 같은 건 영화 속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매번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정말 조금씩 성장할 뿐인 거죠. 오늘 내린 결정이 조금 아쉽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거잖아요. 인간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실수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고 정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이 편한 기업에 돈을 묻어두고 투자를 지속하게 될 거고요. 10년, 20년 뒤를 돌아봤을 때 웃고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수십 년 지속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사람은 주변에 흔하지 않은 게 사실이죠. 어떤 직업적인 능력치를 요구하는 분야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저는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가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서 돈에 허덕이지 않고 돈 때문에 아쉬울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뿐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면서 내 기준대로 살아보지 못한 인생은 언제나 후회만 남기 마련입니다. 벌써 8월입니다. 뭘 하던 하지 않던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